한미연합훈련이 끝난 지 열흘가량이 지났지만 북한 매체들은 연일 남측을 향해 무력 증강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고 대북 협상 책임자들은 미국에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이 한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 기지에 대해서 조기 반환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혀 그 배경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관련 내용들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북미 관계, 남북 관계. 저희들이 좋은 소식 언제쯤 전했나 기억이 가마득합니다. 북한이 연일 이 한미 훈련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도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서 그렇게 대수롭지 않다는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연일 이 선전 매체를 동원해서 남한 또 미국을 비난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뭐 좋게 아주 좋게 100번 양보해서 본다면 이제 밥 다 되고 뜸 들기 전에 좀 시끄럽지 않습니까? 김도 나고 그런 상태라고 좀 기대를 해봅니다. 좀 북미 비핵화 협상이 오늘 구조적 제약이 많기 때문에 안 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아주 좋게 좀 긍정적으로 본다면은 마지막에 이제 실제 협상이 이루어지기 전에 밥이 다 되기 전에 이제 김이 나고 막 이제 소리가 나는 이제 그런 현상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북미 간에 이제 직접 채널이 있죠. 거기서 이야기를 하던 중에 실무 협상을 공식 재개하기 전에 이제 비공식 간접 준비 회담들을 할 때 지금 여러 가지 조건이 좀 안 맞고 있는 상황. 네. 그래서 자꾸 맞추려고 하는 가운데 잡음이 좀 나고 있는 상황이 있고 그리고 뭐 북한이나 미국이나 지금 각자 다 할 일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폼페이오 장관 같은 경우도 자기네 향군 행사에 가서 이란, 중국 얘기하면서 자신들의 위험 얘기하면서 북한도 역시 불량 행동한다 얘기한 것이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또 북한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외무성에서 최선희 부상 명의로 이제 폼페이오 장관을 비난하는 또 대미 비난 담화를 내놓은 것인데 이것들 하나하나만 놓고 보면 굉장히 좀 큰일을 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 큰 틀에서 보면 북미가 지금 할 일들을 각자 하면서 어쨌든 만나기 직전에 클라이맥스로 좀 가고 있는 상황이다. 긍정적으로 보면 그렇게 평가를 해보고 싶습니다. 예. 우리 정부에 대한 비난도 하고 있고 또 앞서 지금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미국에 대한 언급도 이제는 좀 직접적으로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단순히 뭐 기싸움의 차원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혹은 좀 입장의 변화라고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뭐 아직까지는 기싸움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난은 자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북한도 판 자체는 깨고 싶지 않다 하는 예. 메시지를 미국에 보내는 건데 결국 우리 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싸움, 더 좋은 조건을 찾는 거죠. 이 과정에서 미국이 뭐 지금까지 나온 걸 보면 미국이 약간 유연은 해졌어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에 중간 단계로서 동결거래 이야기도 미국에서 흘러나오고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는 아직도 포함되지 않은 게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 제재 완화가 포함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얻어내기 위해서 미국을 압박하는 과정이고 네. 미국으로서는 북한이 뭐 포괄적 합의도 안 해주는 상황에서 제재 완화를 먼저 넣었다가는 잘못하면은 비핵화 자체가 불가능해질지도 모르니까 제재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결국 이 싸움은 12월 달에 결단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북한이 하노이 결렬 이후 나름대로의 전략을 수립해서 발표한 것이 김정은 위원장이 4월 12일에 최고인민회의 그 시정연설을 통해서 한 메시지다. 그때 연말까지 기다려보겠다고 한 것은 북한의 그 시간 계획이라는 것은 연말까지 놓고 본다. 왜? 내년 초부터는 미국의 대선 경선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연말이 트럼프 행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협상안에 가장 양보치가 나올 것이다.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대화 자체가 결렬된다고 해서 우리가 일희일비할 것은 아니라고 보고 예. 다만 이러한 북한의 일련의 행보가 핵을 포기하기보다는 가능하면 가지고 있을 유리한 협상을 위해서 한다는 점은 우리도 주시하면서 협상을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난달 북측이 미사일 종류는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발을 자주 했죠. 그렇다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그때마다 시찰을 했고요. 도대체 다음 코스 어디를 행보를 할까 궁금했는데 이번에는 경제 시찰을 했습니다. 단독으로 경제 시찰을 한 건데 그렇죠? 경제 행보하고 겹쳐서 가는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건 또 어떤 메시지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군사적으로는 할 일을 다 했다고 하는 것이죠. 어차피 핵과 미사일 실험들, 그러니까 전략 무기에 대한 실험도 그리고 전력화도 거의 다 끝난 상태고 그것이 빠졌을 때, 비핵화가 진짜 됐을 때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는 단거리 전술 미사일들에 대한 실험들도 지금 거의 다 끝난 상태죠. 사실은 성능 테스트가 다 끝난 상태에서 다음은 이제 대내 결속과 경제 행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특히 김정은 위원장 시대에 이제 또 집중하고 있는 관광, 인민 삶의 질 그런 분야에 대해서 또 집중하는 모습을 지난 주말에 또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관광직을 돌아보면서 대내적 결속 그리고 애민 행보 그리고 또 경제 건설에 대한 자신의 메시지 그리고 여기에 조금 미국이 도와주고 협조할 수 있다면 우리도 하겠다라고 하는 뭐 그렇게 해석하려면 해석하라고 하는 행보까지도 좀 포함된 그런 지난 주말 행보였다고 보여집니다. 예. 또 그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 개정해가지고 법률 공포권, 대사 임명권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가지도록 헌법을 또 개정하는 작업도 했습니다. 이 시점에 이런 권한까지 부여한다는 건 어떤 의미라고 좀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결국 북한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최고 지도자 상을 만들어 가는 과정인데 이 최고 존엄이 가져야 될 권력이 어떻게 보면 헌법 개정 시 누락이 된 거죠. 그러니까 특별회기처럼 최고인민회의를 또 거쳐서 그 부분을 보완했다고 볼 수 네. 있겠습니다. 전반적인 북한의 행보는 세 가지 축이 같이 간다고 봅니다. 최근 북한의 대회 발표 내용을 보면 사회주의 강국 건설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데 이 뿌리를 찾아보면 결국 그 틀은 세 가지가 있어요. 정치 사상 강국, 경제 강국, 군사 강국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최고인민회의 거쳐서 김정은 위원장의 위상을 이렇게 높이는 것은 정치 강국이라는 측면인 거고요. 미사일 도발 같은 것은 또 군사 강국인 것을 또 병행적으로 지지를 하는 거고 앞서 말씀드린 경제 행보 자체도 함께 따라간다. 따라서 북한이 어느 한쪽에 치우쳐가지 않고 나름대로 자기들의 목표를 위해서 차근차근 나아가고 있다. 그 점은 저희가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9월 9일인가요? 정권 수립이잖아요, 북한이. 네, 그렇죠. 그게 어떤 북한 주민들의 의미가 있고 거기에 또 그 당시에 무슨 큰 행사를 하거나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과거에 한창 이제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 안 좋을 때는 구구절 해서 거의 네. 뭐 이렇게 인용하면 축포라고 할 정도로 해가지고 미사일 도발도 많이 하고 그렇잖아요. 했었죠. 예, 예. 대내 결속도 많이 할 수 있는 북한으로 따지면 이제 명절이죠. 그러니까 김일성 생일 다음으로 가는 이제 구구절 그리고 쌍십절이라고 하는 건 당창건일 등등 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일련의 행사가 9월달, 10월달 있게 됐는데 예. 그때 또 대외 메시지들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또 잘 봐야 합니다. 그걸 앞두고 8월 29일 날 최고인민회의에서 또 굳이 한 4개월 만에 또 헌법 개정 발표를 한 걸 보면은 큰 틀에서 보면 지금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은 정상 국가화를 계속 지향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도 하고 뭐 모든 권력을 다 손에 쥐려고 했는데 형식적인 분리를 좀 하기 시작했죠.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대통령 중심제에 가까운 그런 뭐 주석 중심제, 수령 중심제로 좀 가려고 하는 건데 대통령이 국회의원 하진 않잖아요. 대통령제에서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최고인민회의 권한은 따로 주면서 외교적인 그 정권을 거의 다 행사하는 것도 헌법에 명시를 하면서 대통령 중심제에 가까운 수령 중심제, 국가 중심제 가는 다른 나라들과 좀 병행을 좀 맞추는 큰 틀로 보면 좀 정상 국가로 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권력 구조 개편과 여러 가지 시도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김일성 주석에 붙었던 그 주석이라는 호칭, 그러니까 붙이지는 않지만 주석이라고 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 정도 급에 이르렀다고 보면 되는 지금 건가요? 김정은 위원장의 권력은 공고한 상태죠. 그러니까 주석이라고 하는 호칭을 안 붙이는 것도 일부러 안 붙이는 거지. 굳이 뭐 주석이나 수령에 준하는 지금 권력을 지금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최고인민회의 그 상임위원장이라고 하는 형식적인 국가 수반 또 실질적인 국가 수반 굳이 나눌 필요가 없는 것이죠. 실질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것을 헌법 개정을 통해서 명문화 시켜주고 근거 규범화를 좀 시켜주면서 나라를 좀 정상적인 제도로 통치하겠다라고 하는 그게 힘의 공고함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과시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예. 앞서서 이제 북미 간의 뭐 이런 신경전 사이에서 미국이 다소 좀 완화된 모습, 즉 핵 동결과 관련된 언급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와 또 반대로 또 최근에 미국이 북한에 대한 뭐 제재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좀 강화하고 있습니다. 타이완인 2명 그리고 타이완 그리고 홍콩 해운사 3곳 제재 조치했습니다. 북한 석유 제품을 수입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요 일정 부분에 좀 도움을 줬다라는 부분인데. 이런 행동을 한다라는 것은 좀 일정 부분 아직까지도 좀 강대강이라는 걸로 봐야 되는 것인지 그럼 이런 행동을 좀 어떻게 좀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결국 미국의 협상이라는 것이 당근과 채찍이 같이 가고 있다고 봐야겠죠. 가능하면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기 위해서 약간 유연한 모습을 보이는데 지금 최근
북한이 2달간 보여준 그런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도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화 실무 협상은 지연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제재라는 채찍을 사용할 때다. 그런데 그 채찍의 내용을 봐도 예. 북한을 직접 겨냥한 것이 아니라 제3국이죠. 그쵸. 이번에는 대만이고 그 전에 있었던 건 러시아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주변을 압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북한이 양보된 안을 가지고 나오라는 겁니다. 그 뭐 결국엔 미국은 제재를 완화해주고 싶은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뭐 협상을 볼 때 그 제재가 완화되면 지금도 북한이 버티고 있는데 제재를 완화하는 순간 주도권은 북한에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그 부분만큼은 양보하지 않겠다는 건데 과연 이것이 12월 달까지도 지켜질 것이냐 그 부분이 이제 앞으로 비핵화 협상의 열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정 교수께서 북미가 실무협상 앞두고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약간 신경전을 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그 실무협상 책임자들 리용호 외무상이랄지 최선희 제1부상이랄지 계속해서 뭐 어떤 식으로든지 물론 그 수위가 굉장히 높다고 저희들이 평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왜 만나지 않으면서 저런 매체를 통해서 혹은 영상 담화를 통해서 계속 강공을 던지는지 이게 단순히 어떤 상대를 굴복시키기 위한 그런 작전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이건 일반적이고 익숙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물밑으로는 접촉이 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8월 10일인가요?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뭐 아름다운 친서를 받았다. 그런 친서가 오가는 과정에 친서만 오갔겠습니까? 뭐 자기들이 원하는 바가 물밑으로 접촉이 되고 있는데 아직 양측에서 만족스러운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 기준으로는 대화 복귀를 하지 않고 그런 과정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제재 유지 필요성과 북한 인권 문제를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그 부분은 또 자기 체제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반박을 하는 거죠. 또 그 반박의 수위를 높임으로 해서 미국 탓 때문에 자기들이 실무 협상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명분도 만들고 그러한 일종의 외교적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리용호 외무상이 유엔 총회에서의 연설도 하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지고 있어요. 뭐 물밑 협상은 진행이 되고 있을 것 같다라고는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렇게 참석을 하지 않다 보면 고위급의 만남은 사실상 좀 불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뭐 외교 협의의 급을 보면은 실무 협상이 있고 이제 그 위에 고위급이고 그 다음에 정상회담이 있는 예. 건데 고위급 최단이 리용호 외무상과 폼페이오 장관이죠. 리용호 외무상이 뉴욕에 갔을 때 폼페이오 장관을 안 만나는 것도 더 이상하죠. 그럼 더 이상 신호가 감지되고 이상한 메시지를 예. 줄 수밖에 없는데 예. 그렇다고 지금 북미 실무 협상이 지금 원하는 기대 수준대로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덜컥 가서 만나면은 또 실무 협상과 고위급 현상에 또 말려 들어가는 그런 형국이 되죠. 네. 그럴 바에는 안 하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북한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용호 외무상이 유엔 총회에 가지 않는 것으로 통보를 해놨고, 근데 이제 9월 한 달 동안에 여러 조건들 물밑 접촉들이 좀 잘 진행이 된다면 뭐 그거는 뭐 전날이라도 바꿀 수는 있는 겁니다. 그거는 뭐 관행상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기대를 좀 하고 있는데 이게 기대가 지금 계속 밀려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또 결국은 또 6월 30일 그런 깜짝 회동처럼 또 정상간으로 또 공을 또 넘기는 형국으로 그렇게 돼버리면 계속 이벤트식으로 가게 되면 이게 지금 북미 협상의 동력이 한 번씩 그냥 바람만 한 번씩 이게 주입하는 그런 식으로 좀 잘못된 그런 관행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우려는 좀 있습니다. 예, 시선을 잠깐 옮겨서 한미 관계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에 저희들이 이제 보복 카드로 생각을 했던 지소미아 종료 결정, 지난번에 정부가 결정을 했고요. 이후에 미국 정부가 내놓은 메시지들 우려와 실망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연거푸 저희들이 자제를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건 정말 한미 동맹이 굳건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아닌가 하고 고개를 갸우뚱할 정도로 미국에서 이런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는데 더 걱정되는 수준으로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정도에서 멈춰일까?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저는 뭐 더 걱정되는 수준으로 발전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현 단계에서는. 왜냐하면은 각자 할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 자체는 그 기반에 있어서 미국이 이것을 희망해왔고 추진해왔는데 우리가 일본에 대한 보복 조치로 그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을 꺼내드니까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불만이 높은 거죠. 그 과정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실망과 우려를 표현하는 것이고 그것이 지나치다 보니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것은 우리의 주권적 사항인데 미국의 관여가 크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목소리를 낸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더 어떻게 끌고 갈까는
관리하는 이번 주부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미국도 동맹 관리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물어서 입장을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 질문을 받는다면 실망과 우려는 반복되겠지만 의도적으로 먼저 상황을 조성해서 하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정부도 지난주에 상당히 과감한 조치를 했어요. 예전에 그렇죠. 없던 것처럼 주한미국 대사를 갖다가 사실상 초치해서 그것도 대외적으로 그 메시지를 공개했죠. 거기에다가 금요일 날 갑자기 주한미군 기지 반환 문제를 꺼낸 것은 한국이 행사할 수 있는 카드도 있다는 점을 미국에 경고한 거죠. 이 상황이 한미동맹 자체에 그렇게 도움은 되지 않지만 상황 관리의 첫 출발로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도 강대강으로 나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 거기 때문에 미국도 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진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할 거예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사그러드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한미동맹의 동맹 이슈들이 여러 가지가 이제 다 전개될 거거든요. 통상 문제, 방위비 분담 협정 문제, 북한 핵 문제 여러 가지 이슈들에 있어서 미국의 압박은 조금 더 거세질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이것을 풀어가는 방향으로 방향을 정립해야지 지금 앞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북중 관계는 더 밀착되고 있는 주변 환경 그런 거를 고려할 때 지금은 동맹을 악화시킬 상황은 아니다. 따라서 이것을 풀어가기 위해서 일단 한미 간에는 상황을 조금 더 관리하자. 이렇게 약간 차갑게 냉정하게 평가하자고 하고 문제의 근본 원인인 한일 관계 개선과 관련해서 일본의 입장 변화를 유도하고 우리도 나름대로 강제징용 문제에 관한 해법을 제시함으로써 이제는 이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았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예, 주한미군 기지 반환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강대강 조치를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또 일종의 유화책으로 사용하려는 것이다라는 또 해석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어쨌든 협상의 카드잖아요. 이게 대화의 그 소재이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 그 거리라는 것 자체에서는 한미 간에 열려 있는 이제 좋은 소재인 것이죠. 동맹이라고 하는 게 언제나 같은 일심동체의 마음이 늘 갖출 수는 없죠. 여러 도전 과제에 대해서 다른 의견과 다른 이제 권리 행사 방안들이 있을 건데 그에 대해서 소통이 얼만큼 안에서 잘 되고 있냐. 한미는 지금 분리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고 같은 편에서 어떻게 지금 의견 조율을 할까라고 하는 게 이제 그게 문제인 것이죠. 근데 이 주한미군 문제 같은 경우는 보면 2008년부터 원래 반환돼야 되는 잘 안 되고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제대로 이제 권리 행사를 하자고 이제 이야기를 좀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환경 그 정화 비용이나 예, 등등 그쵸. 이야기를 좀 하고 그게 또 방위비와도 연관되는 걸 많이 해석이 되고 하는데 이참에 이제 여러 가지 방위비 분담 체계 등에 대해서 환경 비용 문제 등도 들어가는 것들로 해서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되는 시기가 왔다. 그러니까 한미 관계가 그전처럼 이제 수직적인 동맹 체계에서 늘 바꿔야 된다고 지금 계속 또 얘기가 되고 있는데 예. 지금 또 이제 수평적이고 보완적인 관계로 가자라고 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지금 정부는 가고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주한 미군 기지를 옮기면서 이제 환경 정화 비용이 드니까 이제 그 분담금을 우리 측에서 좀 많이 분담을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으로 이제 방위비 분담금 부분에 있어서도 협상이 좀 가능해지는 문제인 겁니까, 그러면? 협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협상에 앞서서 우리가 더 많이 부담하겠다 할 예. 필요가 없는 거고요. 문제가 제기되면 그것을 갖다가 비율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조금 더 부담하면 그 분담 몫이 우리가 늘어나게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는 압박하더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문제는 과거에 워낙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서로가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 꺼려왔어요. 그런데 우리 정부가 이것을 금요일 날 갑자기 꺼낸 거는 미국의 압박에 대해서 우리도 맞대응을 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라고 생각하고 한미동맹의 관리 차원에서 약간 부적절했다고 생각하지만 또 이 문제를 다음 단계에서 풀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 정부의 나름대로 기준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준이 이제 잘 이 상황을 관리해 나가면서 풀어간다면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도 예. 있다. 그렇게 이게 생각합니다. 물밑에서 계속 얘기가 되는 거 하고 공개를 하는 건 조금 다른 거죠. 그 해리스 대사를 불러서 얘기하는 것도 그걸 그냥 불러서 얘기를 하면 되는 건데 언론에 공개하는 거는 또 다른 메시지가 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정부는 지금 당분간은 좀 강공 모드로 가겠다는 걸 입장을 좀 정한 것 같고요. 예. 이걸 통해서 어쨌든 대외적인 메시지, 국민적 여론을 좀 환기시켜서 가겠다라는 입장을 정한 것 같습니다. 예. 잠깐 중국 북중 관계 밀착 그런 움직임 계속 되어 왔죠. 쌀 지원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왕이 외교부장이죠. 국무위원인데 오늘부터 2박 3일간 일정을 북한을 방문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벌써 중불 4번이나 가지 않았습니까? 그럼 5번째 가겠다는 그런 논의를 북중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올해가 북중 수교 70주년이기 때문에 특별히 기념을 해야 됩니다. 또 10월 6일이 기념일이거든요. 그때 맞아서 이제 그 시진핑 주석은 6월 달에 맞죠. 왔었죠. 예, 방북을 평양. 했었죠. 근데 김정은 위원장이 뭐 그에 대해서 또 김정은 여러 번 가기도 했지만 또 10월 6일이라고 하는 특별한 또 기점이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방중을 해서 다시 한번 북중 간에 그 서로 표현 쓰는 거 한 참모부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 미국을 상대로 놓고 미중 갈등 그리고 또 북미 비핵화 실무 협상, 북미 비핵화 협상 등을 놓고 한 참모부로 지금 활동을 해야 될 때 한번 뭐 대내적으로 그 또 자신들의 북중 관계를 과시하는 기점으로 삼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들이 지금 9월에도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떻게 보시면 2박 3일의 일정이거든요. 이게. 예. 예. 뭐 지금 70주년의 의미가 클 거고 그것 말고도 전략적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북한이 미국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중국으로서는 북한이 미국 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부담을 계속 안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편으로 확실히 가도 노려는 행보를 하는 것이고 그거를 또 북한이 역이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전략적 상황을 고려할 때 김정은 위원장의 5번째 방중이 많으냐? 어떻게 보면 많다고 보지만 지금 그만큼 북한도 절실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북중 관계는 점점 더 가까워져 가고 있는 것 같고 한미 동맹 그리고 한미일 삼국 동맹 그 어느 때보다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백색 국가 제외 일본의 이런 결정 때문에 우리나라도 백색 국가 제외 조치를 좀 단행을 하고 이 부분을 이제 시행하려고 앞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일 간의 갈등을 좀 타개하기 위한 돌파구가 있다면 좀 어떤 게 있겠습니까? 결국엔 교섭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일본의 가장 큰 문제는 최근 들어서 교섭을 거부하고 있는 거죠. 일종의 보복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예. 작년 11월부터 5월까지 우리 정부가 교섭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은 것을 갖다가 역으로 지금은 일본이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태도를 버리게 만들어야죠. 그런 일본을 바꾸기 위해서는 역시 미국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 상황 어떻게 보면 이젠 지소미아 종료 문제가 다시 우리의 협상 카드로 활용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11월 22일까지 우리가 이것을 철회할 수 있는데 그 철회를 조건으로 해서 일본이 백색 국가 지정 제를 이끌어내야 되는 거죠. 물론 아무 조치 없이 일본만 그것을 이렇게 다시 수정해라 하면은 일본도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나름 강제징용과 관련해서 우리 국내법적 절차가 아니라 한일 간의 65년 청구권 협정에 관련해서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가에 대한 나름대로 대안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 네 말씀하시죠. 그것을 미국과 공감을 했을 때 그 다음에는 일본이 조치를 하지 않는 게 되잖아요. 그때 미국을 통해서 같이 일본을 압박해서 풀어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중 교수님도 뭐 짧게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기본적으로 그 갈등은 갈등 국면대로 유지를 하되 출근은 계속 모색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지난 주말에도 그 한일 문화 축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건 예정된 건 그대로 다 했거든요. 그리고 한중일 뭐 문화부 장관 회의 같은 것도 계속 하고. 그러니까 문화나 그 다른 교류, 민간 교류 부분에 있어서 출근은 계속 열어두되 신 박사님 말씀하신 거대로 갈등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 특히 미국이라고 하는 심판이 좀 개입할 수밖에 없거든요. 한일 간의 명분과 공간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누가 먼저 물러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미국을 좀 잘 활용을 해서 갈등 국면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되 출근은 계속 열어놓고 우리는 계속 진행을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이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 예.